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 매치드 웨비나를 시청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치드의 이경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친구 있으시죠? 왜 사업 시 따라다니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가진 친구 말이에요. 이 불안이라는 거를 잘 관리하면 적당한 텐션이 생겨서 뭐 좋지만 그게 아닐 경우 의사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매치드에서는 이런 웨비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웨비나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 매치드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들어볼 텐데요. 매치드 소개는 저희 팀의 박도경 매니저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매니저님 나와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기다리셨던 강의를 들어볼까요? 약 1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정신과 유튜브 채널 내부자들을 운영하고 계시고, 네,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됐죠. 나는 왜 자꾸 내 탓을 할까의 저자인 허규영 원장님을 모시고, 네, 오늘 불안을 다스리며 사업하는 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경입니다. 오늘 네, 진짜 그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그 많은 대표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주제는 불안을 다스리며 사업하는 법인데요. 사실 이제 사업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저도 그 금천구 쪽에서 같이 이제 동기 형이랑 같이 개원을 하는 개인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사업하는 건 제가 한참 좀 부족한 것 같고 불안을 다스리는 법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뭔가 차가 이렇게 나갈 때는 엑셀을 이제 밟는 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대표님들 네, 아니면 이제 내원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은 이미 뭐 엑셀은 충분히 잘 밟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다 보니까 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불안이 그런 좀 브레이크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나의 불안은 뭐고 좀 어디서 오는 거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 그걸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불안은 왜 생길까에 대해서 일단 공포랑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일단 그 공포 반응 하면은 보통 이제 시각적으로 많이 들어올 텐데 이제 등산을 가다가 뱀 같은 무언가를 봤어요. 일단 그 망막을 통해서 이제 뇌로 들어오겠죠. 그럼 이제 처리를 전전두엽 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뱀이 맞나? 뭐 한 나뭇가지 아니야? 누가 뭐 끈 흘리고 갔나?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그 뇌에는 편도체라고 해서 되게 아몬드처럼 작은 이 부위가 이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네, 큰일 났다. 뱀이다 하고 도망가야지 하는 그 공포 반응이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건강한 상태에서 이제 전전접이 잘 작동을 하면 잘 보니까 뱀이 아니네 라든지 아니, 뱀이라더라도 내가 이제 뭐 충분히 도망치면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전전접이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불안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포 반응은 사실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이후에 올라오는 불안은 내가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포가 얼마나 좀 원초적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예, PPT를 요 이미지를 좀 넣어봤는데요. 예, 오른쪽에 있는 거거든요. 요거 보면 이제 그 네 가지 요게 이제 물고기랑 네, 새랑 그리고 뱀이랑 고양이 이렇게 있는 그림이거든요. 어떤 게 뱀인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는 잘 모르겠죠? 네. 저도 여기서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점점 해상도를 높여가면서, 네. 뱀이라는 걸, 그리고 뭐, 혹은 새나 물고기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언제인지를 봤더니, 결국에는 뱀을 가장 먼저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정적인 자극, 위협적인 자극을 이제 잘 캐치하도록 진화를 해온 거죠. 또 놀라운 게, 그, 가장 요거를 먼저 알아차린
그 나이를 보니까 3살, 그 무렵이었대요. 그러니까 뱀이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나이였다는 거죠. 그래도 공포에 대한 어떤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뭐 아이들이나 성인들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주고 우리가 그 동공이 커지는지 그대로 유지되는지 이런 거를 본 연구가 있거든요. 근데 봤을 때, 뱀 사진을 보니까 6개월, 네. 그렇게 이제 갓난 아이들도 동공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 머리가 세모나고 이빨이 이제 날카롭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알아차리고 도망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진화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만큼 그 원초적인 반응이고, 네, 이 공포라는 거는 사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공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안이 생긴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건데요. 제가 그 군의관 할 때였어요. 네. 이제 첫 해는 백령도에서 하고, 둘째 해는 평택에서 전 해군 군의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제 그 진료실을 딱 보면은, 앞에는 컴퓨터랑 이제 그 내담자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뒤에는 이렇게 그 격벽이 있었습니다. 격벽 뒤에서 이제 거기에도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어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뭐 간식도 먹고, 뭐 핸드폰하고 누워서 잠도 자고 했었는데, 그 어느 날인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려고 이제 문을 딱 열었더니 뭐가 툭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봤더니 네, 흰 쥐가, 네, 진짜 이만한 쥐가, 네, 가는 걸 봤습니다. 네, 진짜 뭐 기겁을 했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뭐 좀, 좀 말씀드리기 죄송스럽긴 한데 뭐 쥐 똥 같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날 제가 그 간식을 먹고 치우지 않은 걸 쥐가 와서 먹었나 봐요. 그때 진짜 그 엄청나게 놀랐고, 네. 그 이후에는 또 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이제 네, 부대에 이야기를 해서 쥐가 나왔으니까 요거 방역 좀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처리도 어느 정도 해줬는데도 계속 걱정해서 그 자리에 며칠 동안 앉지를 못했습니다. 네. 괜찮아, 괜찮아라고 해도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보면은 제가 처음에 이 두려워했던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거였지만 이 뒤에 다시 쥐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면서 이 걱정한 이 불안은 제가 만들어낸 거였죠. 기본적으로 이 대표님들께서 내가 불안해할 때 사실 요즘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한테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상황은 잘 없거든요. 불안이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만들어낸 거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도 이제 그 개원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 그 개원 대출을 받았어요. 네, 개원 대출을 거의 풀로 받아서 지금 제가 개원한 지 한 5년, 6년 정도 됐는데, 지금 1원도 갚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거 개원 대출 받은 거 못 갚으면 어떡하지? 네, 이거 이자 못 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이자가 혹은 뭐 이제 대출을 갚지 않더라도 그냥 마음 편안히 살아가요. 그러다가 뭐 요번에 이율이 올라간다더라 라든지 뭐 아니면 뭐 아이 그 학원비, 뭐 셔틀버스비를 내야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목돈이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만 이제 이거 대출 때문에 큰일 났다 하는 이런 걱정이 다시 몰려옵니다. 이걸 보면은 결국에는 실제적인 어떤 위협, 상황이 불안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네, 이거 역시도 저의 해석, 생각이 그런 걱정과 불안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많은 상황들에서 이렇게 내가 만들어내는 걱정, 불안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공포랑 불안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타고나기로 이런 편도체가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 네. 그런 위협에 좀 취약한 사람이 실제로 그런 위협을 당했다라 그러면 이게 강화가 되면서 네. 더 좀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만 봐도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이제 강아지가 막 가면 이제 멀리서 막 귀엽다 뭐 하고 좋아하는데 막 쫓아오면 뭐 기겁을 합니다. 아무리 작은 강아지라도 제 뒤에 막 숨어요. 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을 보면은 가서 막 만지고 막 안아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강아지한테 물려서 그러냐? 라 그러면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혹은 강아지는 위험한 동물이니까 피해야 돼. 라고 제가 학습을 시켜서 그러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고나기로 이런 이제 겁이 많은, 그러니까 기질로 따지면 그런 위험 회피 기질이 높은 아이인 건데요.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실제로 강아지한테 물렸다. 라 그러면은 분명히 이건 트라우마가 돼서 강아지를 볼 때마다 더 두려워하고 도망치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 길가에 내가 뭐 학교 가는 길에 강아지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불안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타고난 부분이 저는 좀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타고나기로 그렇게 편도체가 이런 이제 그 공포 시스템이 예민하지 않은 아이라면 사실 물려도 그냥 물렸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타고난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컨트롤하는 부위인 이 전전두엽의 기능이 이제 일시적으로 약해질 때 더 불안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은 뭐 대표적으로는 뭐 잠 잘 못 자고 잘 못 먹었을 때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전전두엽 기능이 약해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술 드실 때, 네. 술이 또 이런 전전두엽 기능을 약화시키니까 이럴 때 더 어떤 이런 부정적인 자극들을 처리하기가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공포, 불안 반응이 생긴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그 불안은 왜 생길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불안은 그래서 보면은 스트레스가 예상되는 상황이나 주관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끼는 상황을 불안이라고 하고요. 사실 크게 보면 불안은 편안하지 않은 건 다 불안입니다. 그래서 불안에 대한 강연 뭐 어떤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때 이 정의에 따른 불안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편안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조금 요 정의에 따라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요즘에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그 최대천 교수님 채널이거든요. 그 동물행동학 하시는 생물학자 최대천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왜랑 어떻게를 좀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제가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다 어떻게와 관련된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그럼 불안은 왜 생길까? 라는 거는 여기 이제 정의로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관적으로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감정이 생긴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불안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들도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어떤 감정, 뭐 예를 들어서 죄책감, 어떤 수치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도 다 이게 왜 생겼을까라고 보면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슨 필요가 있냐 하면 죄책감 같은 경우에는 나의 어떤 이제 행동들을 점검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감정이 드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수치심이라는 거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부끄러워해야 돼. 라고 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 사회생활이 좀 더 원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평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이 불안이라는 거는 여기 감정은 액션을 만드는데 또 그 목적이 있는데 이 불안하게 되면은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위협에, 내가 위험하구나. 내가 흔히 뭐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불안해진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언제 더 불안하냐라고 하면은 결국에 내가 나에 대해서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외부 상황, 다른 사람이 나를 뭔가 안 좋게 보거나 외부 상황이 좀 안 좋게 흘러갈 것 같다고 평가를 하게 될 때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그 스워트 넣어봤는데요. 네. 저도 예, 예전에 뭐 좀 사업을 해볼까라고 해서 요거를 좀 써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IR 발표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보면은 여기 장점이랑 약점을 쓰게 되고 또 기회랑 위협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점 자체에 대해서 내가 더 크게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을 하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힘들어하는 상황이 그 이렇게 말씀드리고 발표하는 상황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이렇게 말씀 잘 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러운데요.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한 초등학교 한 1학년? 네, 그때부터는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이제 뭐 번호 정해주고 몇 번 읽어봐라고 해서 교과서를 막 읽는데 뒤에서 아이들이 막 웃는 거예요. 네. 제 목소리가 이상해서 웃은 건지 아니면 그 책 내용이 웃겨서 웃은 건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서 웃긴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그때 제가 뭔가 말을 잘 못하고 좀 목소리도 안 좋고 그래서 웃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좀 안 좋게 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후에 발표를 할 때마다 불안해요. 네. 목소리가 떨리지 않을지, 손을 떨지 않을지, 얼굴은 빨개지지 않을지, 중간에 어떤 침 삼키는 것 때문에 뭐 발표에 지장이 가진 않을지 이런 걱정들을 좀 계속 하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지속이 되고 정신과 전공이 1년차를 하면서 그게 거의 피크를 찍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이제 일 자체가 힘든 과들은 너무 바빠서 발표 같은 걸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정신과도 사실 힘들긴 한데 다른 과에 비해서 막 그런 총각을 다투는 그런 건 없다 보니까 발표를 되게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에 대해서 뭐 교수님이랑 뭐 심리사, 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막 머리는 얼어붙고 아무 대답도 못해서 끝나고 민낯서 선생님들이 되게 위로를 해줬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 경험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예, 계속해서 힘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팟캐스트를 하고 또 유튜브를 하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저를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예, 노출을 시켰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렇게 얼굴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네, 되게 너무나 공포스러운 상황이니까 처음에는 다들 좀 팟캐스트, 그러니까 오디오만 네,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시작을 했고 그게 좀 적응이 돼서 유튜브를 하고 이후에 이제 이런 강연들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에 대한 좀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만은 아니네. 그래도 요럴 때는 좀 괜찮은 것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자신감이 생기고 있었는데 언제 한번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정도로 막 교수님들이 오실지 모르는 자리였는데 딱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제가 수련했을 때 저를 이제 지도해 주셨던 그 교수님들이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도 하고 내 이 짧은 지식을 다시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보고 좀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나아졌다가도 다시 굉장히 좀 불안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뭐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은 이제 주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이 불안의 수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대표님들께서는 진짜 좀 많이 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불안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불안은 결국에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오는 거고,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에서 오는 건데, 이 불확실한 상황들이 이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면 너무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이제 매월 뭐 따박따박 월급 받아가면, 네. 그래도 다른 이제 불확실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정도, 그 부분에서는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뭐 계속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 라든지 뭐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직원들은 뭐 떠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걱정들, 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걸 컨트롤하느라 너무 힘들고, 사실 그 창업을 하려는 많은 사람들, 예, 저를 포함해서도 그런 불확실한 것들을 감당할 어떤 이제 자신이 없다 보니까 창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불확실성이 결국에는 이제 불안의 핵심일 텐데, 우리는 이 불확실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비교라는 걸 합니다. 이 스워트에서도 보면은 장점,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지 제가 보니까 그 경쟁 업체, 아니면 기존에 이걸 하고 있는 업체에 비해서 나의 강점, 네, 에 비해서 나의 약점을 쓰라고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불확실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비교라는 걸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들도 언니, 오빠들, 네, 형, 누나들 보면서 이제 비교를 하고 저 역시도 비교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 중에 하나인 이 비교는 오히려 내가 부족한 부분을 더 보이게 하고 2차적으로 좀 더 괴롭게 만드는 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불안과 공포의 반응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불안은 이제 왜 생기는지,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고, 그래서 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위협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불안이라는 게 더 생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하다? 그럼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은 위협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불확실성이 또 얼마나 힘든 거에, 네, 죄송합니다. 불확실성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연구들이 또 있는데요. 그 연구들을 보면은, 암 환자에 대한 연구예요. 암, 이제, 진단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암 진단을 정말로 받아서 암이라는 결과를 들었을 때보다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그 기다리는 순간이 더 힘들었다. 예, 나한테 더 고통스러웠다. 라고 보고를 한 그런 연구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대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한 연구도 있는데, 어떤 이제 뭐 저희가 병원에서 진료 대기를 할 때도 있고, 어떤 뭐 버스 시간 같은 걸 대기를 할 때도 있는데, 이 시간 자체가 막 늘어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를 때 더 불안하다. 네, 라는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는 나의 불안을 다루기도 하시지만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면접자들에게는 이제 합격 불합격을 빨리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 불안이 왜 생길까 다음으로 불안이 이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처음에 이제 소개를 해주셨죠. 적절한 불안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이제 유독 좀 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쥐를 이제 세 가지 환경에 두고 얼마나 오래 사는지, 어떤 병에 걸리는지, 요거를 좀 관찰한 연구인데, 첫 번째 환경은 이렇게 복잡한 미로 속에 쥐를 둔 거예요. 그래서 미로 끝에다가 물이나 먹을 거를 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쥐 그룹은, 이제 먹이를 먹을 때마다 전기 자극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그 유해한 자극을 주는 그런 이제 군이 하나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뭐 물이나 따뜻한 어떤 이제 담요 같은 거 주면서 편안하게 만든 그런 환경에서 이제 쥐를 뭐 키우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두 번째 환경, 그러니까 계속 전기 자극 받고 유해한 자극에 노출된 쥐가 뭐 암에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질환에 걸리면서 빨리
죽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그런 암이나 질병에 노출이 됐던 쥐는 마지막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함에 이제 그냥 편안하게 있었던 그런 쥐. 제일 좀 오래 살고 면역력도 강했던 쥐는 첫 번째 복잡한 미로를 지나야지만 먹이를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적절한 이제 자극들, 스트레스, 이런 불안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꼭 어떤 뭐 뇌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활동도 그렇고, 네. 뭐 피부 질환에서 아토피, 천식 같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토피나 천식도 예전에 비해서도 늘어났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너무 깨끗하게 살아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어느 정도의 자극, 네, 불안은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스트레스 커브도요. 뭐 사실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스트레스가 작고 불안이 적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나태하고 무기력해지고 이제 적절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이제 능률이 올라간다는 건데 적절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불안할 때 창의성도 올라가고 주의력도 올라갑니다. 결국 이제 교감신경이라는 게 항진이 돼서 우리 뭐 심장은 펌핑을 하고 뇌나 이제 큰 근육들에 피를 막 보내면서 이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런 기능들이 올라가는 거겠죠. 저는 보면은 그 게임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오락실에서 게임을 할 때는 그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커서 지금은 컴퓨터로도 그런 게임들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해보는데 그 예전만큼 재미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더 큰 자극들에 좀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결국에는 이 돈을 넣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잘 못하면 안 되는데 금방 끝나는데 이런 자극이 없으니까 그렇게 재미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 똑같은 게임을 하면서도 요즘에 언제가 재밌냐라고 하면은 친구랑 할 때인 것 같아요. 네. 친구랑 하게 되면 여기 내가 못하면 친구가 너 게임 뭐 이렇게 못하잖아 하면서 저를 비난할 게 걱정이 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좀 재미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 불안 자체가 너무 커지면 결국에 기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불안을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인지적인 자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이 정도가 점점 지나치게 되면 무기력해지고 2차적으로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이런 다른 질환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안이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들여다보자면 불안이 여러 인지 기능들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이 작업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작업기억은 여기서 보시면 5 더하기 4 빼기 2는 7이다 라는 걸 계산할 때 쓰이는 그런 그 인지 능력인데요. 5 더하기 4 빼기 2는 7을 계산하려면 일단 5 더하기 4가 9라는 게 내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9에서 2를 빼야지만 7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 그림을 봐도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을 이제 내 머릿속에 잠깐이라도 담아둬야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기억이라는 거는 감각기억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 그러니까 시각, 이제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렇게 감각을 이제 받아들여서 잠깐 동안 몇 초 안 돼요. 뭐 1초, 2초, 수초 동안 잡아두는 그 기억인데 그게 이 불안에 의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하려면 일단 감각이 들어와야 되고요. 감각을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들어온 거를 이제 만약에 몇 시까지 이거 해줘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걸 들은 다음에 집중을 해서 몇 시까지 이걸 하라고 하는구나. 몇 시까지 이걸 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계속 돌려야 단기 기억으로 되고 이 단기 기억이 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작업 기억 자체가 안 되면 이후에 뭔가를 기억하는 건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타고난 ADHD, 그러니까 원래부터 내가 이걸 못했던 게 아닌데 요즘 들어서 이런 걸 못한다. 내가 계속 깜빡깜빡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네, 다른 것보다도 내가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 직원들 관리하실 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 네, 뭐 다른 잠도 잘 자고 다른 문제들이 없는데 계속해서 이걸 못한다라고 한다면 불안의 영향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불안이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 네, 판단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요거는 그 인지적인 과부하 사람한테 이제 불안을 줬을 때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본 실험입니다. 그 실험자들을 이제 그 마트에 가서 잼을 사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군은 그 잼을 6개만 진열을 해두고 골라서 사도록 하고 한 군은 잼을 이제 24개를 두고 이제 사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6개만 진열을 해뒀을 때는 그 참가했던 사람의 한 30% 정도가 잼을 구매를 했는데 24개를 진열했을 때는 6%밖에 구매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왜 선택을 할 수 없었냐? 불안해서. 왜 불안했냐? 라 그러면은 최선의 어떤 선택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택했다가 잘 못되면 어떡하지? 저게 더 맛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거를 결국에 예측하고 걱정하고 불안해 하시다가 이렇게 선택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안이라는 건 그만큼 나의 나의 인지적인 자원의 리소스를 되게 많이 잡아먹는 그런 감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이렇게 좀 못할 때는 그래서 뭔가 이제 이제 세일즈를 하실 때는 그 구매자로 하여금 이제 그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죠. 불확실한 거를 이제 좀 줄여주시면 선택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좋고 이제 구매자로서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획을 할 때 굉장히 크게 좀 계획을 하다 보면은 너무 생각할 게 많고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게 나눠서 계획을 하려고 하고요. 이 자체가 불확실성을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좀 줄여주고 그만큼 불안을 낮춰주면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좀 옮길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불안이 얼마나 좀 안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만드느냐에 대한 이제 실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실험이 도박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자들한테 그 빨간색이랑 초록색 둘 중에 어느 한 군데를 걸어서 맞추시면 4센트를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요 이제 첫 번째 도박에서 선택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두 번째에서 해서 맞추면 6센트를 드린다. 라고 한 거죠. 근데 첫 번째에서 맞출 확률은 50%거든요. 근데 두 번째 기다렸다가 맞출 확률은 70%예요.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그냥 한 번호만 찍어도 그 6센트를 받을 확률이 훨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험 세팅을 한 게 첫 번째랑 이 두 번째 실험 사이에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을 그 실험자들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5초에서 20초 사이로 기다릴 거다 라고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5초, 아니면 8초, 11초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각각 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 이 한 번 베팅할 수 있는 시간 자체는 이게 15초? 네, 15초 정도로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먼저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다음 이제 도박을 할 때까지는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보면은 불확실한 걸 기다리지를 못하고 먼저 그냥 4센트, 네, 거기서 베팅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보면은 이 불확실한 거를 견디기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타고나기로 불안의 어떤 수준이 높고 이걸 하면서도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네, 그런 이제 선택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불확실성이나 불안이 좀 부정적인 게 좀 예측이 되고 좀 손해 볼 수 있더라도 좀 빨리 이걸 해결하고 싶은 네, 그런 감정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어떤 중요한 선택들을 하셔야 되는 대표님이시라면 네, 더더욱 이 불안이 빨리 그냥 끝내버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좀 어떤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조금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좀 힘이 빠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불안이라는 거는 그 위협에 대한 나의 해석이고 반응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위협을 어떤 안 좋은 거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없애버려야 될 무언가가 되고 다시 나를 위협하는 무언가가 돼서 나를 다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어느 정도 다스리고 컨트롤 하시려는 건 좋지만 없애버려야지. 이건 나쁜 거니까 네, 빨리 치워버려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앞부분에서 불안이 왜 생기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에 대한 이제 확신이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이 위협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불안해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불안을 줄이려면 나에 대한 어떤 이제 확신을 키우고 미래에 대한 어떤 위협, 이제 위협은 좀 낮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에 대한 이제 확신을 높이는 방법들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잘한 것들 칭찬 일기 쓰고 작게 이제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고 이런 반복적인 어떤 연습들이 좀 도움이 될 텐데 대표님들께서는 특히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이 위협을 낮추는 게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보면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시거든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면 잘 되지 않는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편해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혹시 나중에 이거 잘 안 되시더라도 괜찮아요? 라든지 뭐 투자 못 받아도 괜찮나요? 네. 망해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은 그럼 안 되죠. 네. 대표인데 투자 받아야 되고 네. 잘 돼야죠. 라고 하십니다. 사실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안 불안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불안이 내려간다는 건 그러니까 좀 망해도 돼. 투자 좀 안 받아도 돼. 뭐 내가 좀 아파서 대신에 어떤 뭐 다른 직원이 조금 대신할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이 들어야 그제서야 불안이 좀 내려갈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팅은 저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초기에 이제 뭐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고 좀 어느 정도 운영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정도 운영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아실 거예요. 네. 내가 조금 아프더라도 내가 좀 부재하더라도 아니면 투자를 잠시 못 받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긍정적인 자극이랑 부정적인 자극이 왔을 때 부정적인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칭찬이랑 비난을 받을 때도 한 번의 비난을 이제 메꾸려면 그 3배, 4배의 칭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 이런 이제 안 돼도 괜찮아 라고 생각이 계속 들려면 네. 이렇게 했다가 안 된 이제 그 결과 한 번보다 3, 4배 괜찮았던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괜찮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복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기안이랑 쇼펜하우어, 네. 인데요. 기안이랑 쇼펜하우어가 되게 닮은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닮았냐? 라고 하면은, 기안은,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쇼펜하우어는
그 염세주의자죠. 네, 세상은 고통이다라는 걸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굉장히 글도 열심히 쓰고, 네, 오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비슷한데, 기안에 그래서 이런 좀 대충대충 하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머리 깎으러 갈 때 혼자 깎으실 수 있겠어요? 그럼 망하면 어떡해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혼자 절대 깎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기아는 뭐 대충 깎아도 되는 사람이니까, 네, 이렇게 혼자서도 깎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쇼펜하우어는 그 이제 기본적으로 삶은 고통이고 이 고통을 다 없앨 수 없다. 그러니까 불안 역시도 없앨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좀 넣어봤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엔 욕구 때문에 결핍으로 힘들다가 그 욕구가 채워지면 권태로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태어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로 좋은 건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라고 했어요. 네. 그 정도로 좀 염세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곳에서 그냥 괴로우면 그냥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자라. 그리고 다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운동, 뭐 명상 이런 거 다 소용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소용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고통, 불안을 다 없애기 위해서 하는 그런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하려는 마음으로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 챙김입니다. 이게 그 불안이라는 건 미래로 계속 생각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통제가 안 돼서 괴로워하는 건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동사고라는 걸 하면서 삽니다. 그 운전을 하면서도,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네. 내일 발표할 거 어떻게 하지? 네. 이번 달 그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운전을 하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뭐 앞에 있는 음식을 뭘 쑤서 넣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제 먹어요. 네. 그럴 때가 많은데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사실 계속 항상 현재에만 집중을 하고 네, 이런 그 자동 사고를 하지 않으면 역시도 너무 그 리소스를 많이 쓰는 일이라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동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동 사고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생각이 흘러서 과거나 미래로 가게 되죠. 그 생각이 과거로 가게 되면 후에 자책을 하게 되고요. 이제 미래로 가게 되면 걱정을 하고 불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닻을 현재로 내리는 이 연습이 마음 챙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마음 챙김, 이제 이런 그 그림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왼쪽 그 사람처럼 굉장히 많은 생각들에 살고 이제 오른쪽 개처럼 마음 챙김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보면은 이거 역시도 좀 너무 가혹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로 그냥 이렇게 생각이 가면 내가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구나. 네. 미래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게 되면 내가 미래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나 보다 라고 그냥 그 자체를 그대로 봐주시는 게 마음 챙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냥 심호흡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잠깐 멈춰서 심호흡 천천히 하시고, 내가 코로 숨은 이렇게 들이마시는구나. 네, 숨이 들어오면서 느껴지는 감각들은 이렇구나. 그리고 내쉬면서는, 네, 폐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이렇고, 입이나 코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이렇구나. 라는 걸 그냥 거기에 집중해보는 연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 네, 걱정도 하시고, 대화하시고 하면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네, 하루에 잠깐이라도 내가 지금 뭐 먹고 있는지, 네, 이 음식의 식감은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맛은 어떻고, 내 목을 넘어가고 채워지는 느낌은 어떤지, 이런 것들 한 번씩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자체가 한 번 한 번이, 네, 과거나 미래에서 현재로 집중하는 그런 연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는 이걸 항상 진료 볼 때도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네, 이 평온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이 평온의 기도는 이 신학자 라이노트 리부어가 네, 쓴 기도문 같은 건데요. 제가 비록 이제 종교는 그렇게 없지만 보면 제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게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오늘 이제 강연 있는데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이 들 때 이 마지막 부분부터 해봐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나? 네, 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를 먼저 봅니다. 그럼 생각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를 첫 번째로 알아요. 근데 만약에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걸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입으로 후 불면서 그 생각을 날려보내듯이 그렇게 흘려보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할 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나누는 것 자체가 인지적으로 한번 처리를 해줘요. 아, 내가 이 걱정하는 게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생각이고 실제로 위협이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니까 이거 사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많이 걱정할 때 그 순간에 이걸 떠올리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많이 해두시면 조금씩 이걸 떠올리는 이 시간이 앞당겨지고 불안을 조금씩 더 컨트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정신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어떻게 하는지 운동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몰라서 못하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다 알고 있는데 한 번씩 더 하면서 반복 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불안에 대해 감이 좀 잡히셨길 바랍니다. 이제 Q&A 세션이 남아있는데요. Q&A 세션으로 가기 전에 잠깐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이번 웨비나에 이벤트 협찬을 해주신 최은 상무님이신데요. 최은 상무님은 10년 넘게 창업가의 멘탈 심리 케어에 대해 고민하시고 기여하신 이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작년에 또 멘탈 스케일업 얼라이언스를 출범해서 센터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최은 상무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인사드린 거 들으셨을까요?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나눔비즈니스 최은 상무고요. 저는 작년에 딱 그 11월 멘탈 스케일업 얼라이언스를 출범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얼리 스테이지 펀딩을 하는 엑셀러레이터인데요. 펀딩을 받으면서 가장 창업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멘탈이 나가는 거, 멘탈이 터지는 거,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할 때도 사실은 사업화 검증이라든가 시장성 반응이 안 좋을 때 피벗을 하잖아요. 저는 멘탈도 피벗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멘탈도 좋은 방향성으로 전환을 하면 굉장히 좋은 빌드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창업자분들에게 좀 조력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창업자분도 있으실 테고 또한 또 의사결정자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300명의 의사결정자들이 온보딩 되어 있는 이 매치드 플랫폼이 굉장히 이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 이 매치드와 함께 이렇게 정신건강이라는 중요한 꼭지를 함께 이렇게 다루게 된 점 너무 의미 있게 생각하고 또한 축하드리고 이렇게 빌드업 되어가는 과정을 적극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저희 멘탈 스케일업 얼라이언스에서 특별하게 진행하는 홀로네이션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희 홀로네이션은 매달 작년 11월에 이제 멘탈 스케일업 얼라이언스가 출범하면서 매달 10명의 창업자 분들이 프라이빗하게 이제 세션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 극복 사례를 이제 서로 공유하고 거기에서 서로의 이제 성장점을 찾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저희의 회원분들만 해도 거의 한 150분이 이제 페이스북 이제 그룹으로 이제 온보딩 되어 있으시고요. 그분들이 서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에 매치드와 함께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홀로네이션은 사실은 선착순으로 해서 10분만 딱 받게 되는데 특별히 만족도 조사에서 선정되시는 5분에게 이런 무료 초대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11월 21일 날 저희가 1주년 행사를 하게 돼요. 멘탈 스케일업 얼라이언스 1주년 행사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또 리튼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정도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이때도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매치드와 함께 서로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구조들을 이제 설계를 하면서 도움 되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공유해 드릴 텐데요. 앞으로도 여기 온보딩 되어 있는 모든 의사결정 분들과 그리고 또 이제 창업자분들에게 조력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무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웨비나 후에 만족도 조사 응답자 대상으로 5분을 선정해서 홀로네이션 무료 초대권을 증정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순서죠. Q&A 세션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사전 질문을 굉장히 많은 대표님들이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서 5분을 어렵게 선정해서 허규영 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선정된 5분은 허규영 원장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나는 왜 자꾸 내 탓을 할까? 사인본을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이 담긴 질문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질문, 네,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꿈이 매우 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엄청나게 몰입합니다. 또 실제로 성과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저를 달갑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투자자들 시선에서는 제가 과거에 큰 성공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투자를 유치해서 성장을 해야 되다 보니 제 꿈을 일부러 축소시켜야 하는 건지, 저의 진짜 모습이 아닌 가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기를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나뉘는 것은 당연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소리가 자주 들려오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고민 많이 되실 텐데, 기본적으로 그 웨비나라서, 네, 다른 분들 말씀을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좀 아쉽네요. 이럴 때는 이제 여쭤보고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게 좋은 답변을 드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께서 좀 어떤 부분이 힘드실까? 라는 데 일단 먼저 좀 생각을 해보는데, 보면은, 이분은 꿈이 매우 크시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몰입하신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봤을 때 힘든 포인트는, 꿈을 축소시켜야 하는 건지, 저의 진짜 모습이 아닌 가짜 모습을 보여주며 연기를 해야 하는 건지, 라는 부분에서 일단 고민을 하시는 거죠. 이분이 그럼 왜 이게 그렇게 힘드실까?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분께서는 그런 축소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꿈을 조금 작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진짜 모습이 아닌 가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뭔가 어떤 상황들을 해석을 하실 때 좀 이제 0 아니면 1,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꿈도 매우 크신 거죠. 아마 작은 꿈은 꿈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아마 지금까지는 그렇게 꿈이 크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런 것들이 원동력이 분명히 되셨을 겁니다. 분명히 이 대표님의 장점이기도 하신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거죠. 근데 저는 큰 꿈 자체를 축소시키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큰 꿈은 가지시되 그 중간 단계에 작은 꿈들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역시도 그런 모습을 이제 꿈꾸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의 가짜 모습은 아닌 거죠. 이 모습도 내 모습이고 저 모습도 내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아마 이제 과거에 큰 성공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이 꿈을 설득하기에는 지금 어떤 근거들이 조금 부족하신 거는 같아요. 네. 그런 만큼 결국에 이제 나를 높이든 이 기대 수준을 낮추든 해서 이제 어떤 이제 괴로움을 좀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선 지금 이제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너무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이 기준들을 좀 작게 낮춰서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는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느낌인데 사업이 조금이라도 꼬이는 순간 감정이 다운되는 걸 자주 느껴요. 평소 왜 감정의 업앤다운이 있을까? 마인드 저널링을 하다가 주로 일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매 순간 일 걱정에 휩싸이지 않고 건강하게 걱정할 수 있을까요? 아, 네. 건강하게 걱정하는 방법. 네. 또 고민 많이 되시고, 그리고 이미 마인드 저널링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 대표님께서 힘든 포인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사업이 조금이라도 꼬이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힘드신 거죠. 네. 이럴 때는, 내 생각대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게 정말로 가능한 정도였는지 아닌지를 나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떤 부분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회사 잘 되지 않겠어? 네. 내가 열심히 하면 투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기도 하고요. 과정에 있어서도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내 통제대로 되지 않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내 생각대로 해서 내 생각대로 이런 걸 좀 하려고 했구나 라는 걸 좀 먼저 보시고 이게 정말로 할 수 있는 거였나? 아닌가? 나눠 보시는 게 건강하게 걱정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겪다가 좀 나아졌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진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불안의 이슈인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좋은 텐션을 유지하면서 진행을 잘 하다가 후반부나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직전에 텐션이 떨어지고 업무 집중도가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안의 이슈일까요? 네. 불안해서 그러시냐?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내용으로만 보면 사실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기본적으로, 불면증도 있으시고, 수면 질도 떨어졌다라는 거는 결국 나의 어떤 신체 컨디션, 뇌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증거겠죠. 그건 이제 많은 경우에 불안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뿐만 아니라 이 직전에 텐션이 떨어지는 거를 보면은 ADHD, 그러니까 꼭 ADHD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도파민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이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기쁘게도 만들고 즐겁게도 만들고 짜릿하게 만들어서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죠. 네. 마약이 무서운 게 이 도파민을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올리다 보니까 너무 이 행동밖에 못하게 만들고 다른 어디에서도 어떤 즐거운 느낌, 쾌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건데요. 근데 이런 도파민에 취약한 분들은 일을 할 때 한 85%나 9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일을 마무리했을 때와 같은 그런 이제 도파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일이 끝난 것 같이
그렇게 느낀 거죠. 그럼 사실 그 뒤에는 즐거움은 없고 괴로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역시도 뭐 어느 정도는 좀 타고난 부분이라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좀 괴롭긴 하지만 해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뭐 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괴롭고 뭐 예전에는 85%나 90%까지 하다가 지쳤는데 점점 80%, 70% 이런 식으로 그 퍼포먼스의 정도가 떨어지고 그 전에 이제 텐션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점검을 하고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24시간 365일 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잘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울증이 와도 넘기고 힘들어도 넘기고 해서 불안하지만 어떻게든 이번에도 넘어가겠지라며 위기 불감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네. H 대표님도 고민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네, 걱정하시는 포인트가, 내가 위기불감증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이신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 H 대표님은 위기불감증이 아니시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불감증이셨다면,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질문을 아마 안 주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시고 위기감을 느끼시니까 아마 이게 고민이 돼서 질문을 주셨겠죠.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저 되게 바쁘게 살다가 좀 쉬어도 돼 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나태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라든지. 네.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정의롭게 남들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만 챙기고 살다 보니까 너무 이기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 말씀 들어보면, 네, 여전히 남을 위하시고, 여전히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네. 이 대표님 역시도 여전히 좀 걱정과 불안이 많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조금씩 이런 걸 컨트롤 할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어떤 특성, 네, 폴이 바뀌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발표 연습을 해서 좀 긴장을 하는 게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아주 막 자신감 넘치는 사람처럼 하기는 대단히 좀 어렵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요게 걱정이시라고 한다면 지금 뭐 그렇게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조금 더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 주신 대표님 잘 들으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사전 질문인데요. 5번째 질문입니다. 네, 불안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의 연속인데 잠도 많이 오고 큰 걱정을 계속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큰 스트레스 없다고 느끼니까 이것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증상인가? 인지 부조화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의 정확한 상태를 인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것 자체는 크게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는 그런 상황이신가 보네요. 네. 근데 이게 정말로 괜찮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좀 너무 지쳐서 느끼지 못하시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안이나 우울 척도를 이제 측정을 하는 그런 설문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울 측정하는 설문지를 보면은 나는 때때로 눈물이 난다. 난 자주 눈물이 난다. 다음에 가장 이제 안 좋은 상태가 나는 너무 울어서 이제 눈물조차 나지 않는다. 예. 이제 짜증 관련한 부분도 나는 작은 일에 짜증이 난다. 너무 자주 난다. 였다가 나는 이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가 이제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다른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많이 오고, 큰 걱정을 하고 계시는 이런 다른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스트레스 없다고 느끼는데 그 내가 다른 이제 일상생활,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관심 가지고 있던 거나 취미 생활들을 잘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괜찮을 것도 같은데 그럼 다른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재미를 잘 못 느끼고 뭐 만사가 귀찮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네, 좀 번아웃, 무기력해진 상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태를 인지하려면 저는 먼저 내 감정이 어떤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내 감정이 어떤지 잘 느끼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 감정이 어떤지 볼 때 그 무드 미터 같은 거, 네. 감정 미터 같은 걸 좀 찾아봅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감정의 종류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게 긍정적인 정서인지 부정적인 정서에 가까운지 에너지가 넘칠 때 느끼는 뭐 감정인지 에너지가 소진됐을 때 느끼는 감정인지 이렇게 나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축돼 있다, 네, 뭐 소심하다, 뭐 요런 감정들. 네.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 아, 내가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다가 체크한 감정들을 보니까 아, 이게 에너지가 소진됐을 때 느끼는 감정들을 내가 체크를 많이 했네? 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은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네, 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신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뭐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에너지가 많은 혹은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많은 그런 감정들을 체크를 많이 했다 한다면 스트레스 자체를 내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잘 넘기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5개의 사전 질문을 읽어봤는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더 남은 관계로 현장 질문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현장 질문입니다. 사업을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일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일반 회사 퇴사자가 부러울 만큼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예. 너무, 네. 너무 그 큰 질문이라, 네. 간단하게 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실 수 없는 상황이시라는 거죠? 네. 네. 괴로움은 너무 크시고, 네. 네. 괴로운 부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그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다. 아니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렵지 않을까요? 네.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럴 수 없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네. 네. 근데 이게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다 뭐 아니면 도로 보시면 계속 괴로워지고 사실 지금 힘들고 더 힘들어지시다 보니까 더 그런 상황들을 부정적인 쪽으로, 네, 좀 극단적인 쪽으로 보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힘든 일 중에서도 저는 이제 계속 잘게 나눠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 그래도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네, 조금 찾아가고 네, 그걸 해내시는 거. 그러니까 사실 결국에는 네, 겨울왕국을 보든 어떤 걸 봐도 계속 앞으로 나갈 때는 눈 앞에 있는 것만 하잖아요. 네. 지금 사업을 그만두실지 아닐지는 뭐 여전히 좀 먼 미래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지금 하실 수 있는 거 네, 하시는 거밖에 없을 텐데 사실 좀 너무 무거운 질문인데 좀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질문 한 개 더 읽어볼까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과 함께 현재 여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이 아닌 실행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늘 환기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에너지를 빼앗겨가는 것이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네. 이미 연습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마 이전보다 분명히 덜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좀 나아진 부분, 네. 실제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기 걱정이 많을 때는 걱정 시간을 정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하고 나는 한 저녁 9시부터 한 9시 15분까지 걱정할 거야. 라고 걱정 타임을 만들어 두는 거죠.
그래서 6시에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따 걱정 타임에 해야지 라고 조금 밀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 시간에는 충분히 그냥 걱정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고, 그 시간이 지나서 했으면 내일 걱정 시간에 해야지 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오늘 강의 때 말씀드린 그런 마음 챙김이나 그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나누는 것들 이렇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정신과 의사인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면은 목소리 안 나오면 뭐 글로 채팅하는 어떤 뭐 상담을 해야겠다 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몸을 쓰는 일을 해야겠다 라고 하고, 뭐 저도 사실 생각하긴 싫지만 뭐 제가 아프거나 만약에 애가 이제 가다가 교통사고에 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교통사고 당하면 바로 이제 병원 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해야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잖아 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구체화시키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만 저는 좀 다음 생각, 다른 생각으로 좀 넘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다른 사람과 자꾸 저를 비교하게 됩니다. 저보다 더 젊은 나이에 더 규모가 큰 사업을 벌이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냥 대학생답게 학교 다니면서 해외여행을 즐기는 친구들을 보면 저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분명 저는 더 열심히 했고 주변에서 응원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걸 아는데도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타인과 절 비교할 때 불안해지고 오히려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비교 많이 합니다.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하면은 친한 친구가 닥터 프렌즈 내과 의사예요. 그래서 그 친구 하는 거 보면 쟤는 구독자도 저렇게 빨리 늘고 조회수 저렇게 잘 나오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라든지 아니면은 정신과 의사 다른 유튜브 채널들 보면서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잘 나가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들로 또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라는 이런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교를 해요. 그거는 이제 본능이고, 비교를 안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비교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비교를 사실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 건 조금 차단을 하실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SNS에 뭐 다른 대학생 친구들이 여행 가는 걸 본다. 그럼 비교하게 되실 거고요.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뭐 뉴스 기사를 보시다가 누가 이런 투자를 받았다라는 걸 보면은 그때는 또 비교를 하실 테니까 조금 일단은 덜 보시는 게 방법일 텐데, 뭐 결국 보게 되니까 그럴 때는 저 역시도 제가 한 거를 의식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저거를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이걸 하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한 거를 계속 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비교해서 열등감 자체가 아니라 열패감? 어떤 좌절감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내가 한 거를 계속 보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도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다른 사람이랑 비교가 아니라 나랑 비교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과거가 어땠는지, 그리고 과거에 대비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늘고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 비교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알면서도 잘 안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한 번이라도 내가 그래도 요건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순서가 모두 끝났는데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대표님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매치드가 응원하겠습니다. 사업하다 고민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